자, 잔멸거정 오늘의 첫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꾸며볼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 외국계 기업을 노려라입니다.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계 기업인데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소식과 더불어 외국계 기업의 채용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요즘, 외국계 기업을 희망한다면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취업 전략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에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찬 학생은 외국계 기업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일단 많이 유명한 게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 코리아, 본사 예. 같은 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막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그렇군요. 수희 학생은요? 저는 우선 자유로운 분위기? 제가 언제든지 휴가를 내면 받아줄 것 같고 나 하나 비어도 좀 이렇게 커버 잘 해줄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계 기업하면 다양한 장점들이 생각이 그쵸? 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의 인기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연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연휴 때 너무 바쁘셨어요. 예. 네, 어디 가셨지? 네. 좀 바쁘긴 했지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조사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조사한 것 중에 이제 좋은일연구소,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 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예상대로 공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고 그 다음이 사실 대기업일 줄 알았더니 외국계 기업이 차지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순을 보였거든요. 예, 기업 형태별로는 좀 차이를 보이긴 했는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주변 환경에는 복리후생이 제일 좋다. 이런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예상대로 정년보장. 그렇죠. 그 다음에 편한 업무 같은 순으로 나타났어요.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전 같지는 않죠, 또. 예, 그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네. 예.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변 환경이나 그 복리후생이 가장 높았고요. 연봉 수준이 그다음 일에 대한 성취도와 보람 같은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조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예. 성취가 아주 대단하게 많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근데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긍정적인 게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렇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도 제일 좋은 게 역시 복리후생입니다. 그리고 편한 업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일에 대한 성취도가 있다라고 해서 공기업과 대기업에 원하는 것들이 다 외국계 기업은 다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의 환상적인 분위기. 예. 그다음에 또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이 바람과 현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조사 결과만 보면은 외국계 기업은 정말 만능인 것 같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남다르게 상승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역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들 대상으로 직장인 하루 평균 어떤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나를 조사해 봤더니요. 예. 기업 규모별로 좀 다르긴 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가 9시간 40분이요. 하루에. 네. 거의 10시간을 일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이 9시간 29분. 그 중소벤처기업이 오히려 더 적어요, 대기업보다. 그렇네요. 근데 공기업은 8시간 53분인데 의외로 외국계 기업이 8시간 46분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예, 일단 이걸 보면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이상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그 대기업 같은 경우가 거의 2시간 가까이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1시간 정도니까 그래도 외국계 기업이 좀 할만하다라고 이제 구직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근무 시간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태진 씨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이 아닐까 싶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역시 아마 제일 이제 최고로 많이 주는 건 아무래도 대기업이겠죠. 네. 그쵸. 대기업 같은 경우가 신입사원 초봉이 한 3,700만 원 정도가 평균이 나와요.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여기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가 3,072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2,400만 원 정도여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뭐 3천만 원이 넘는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높은 연봉하고 인지도잖아요. 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어느 정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지도가 가령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삼성 다녀요 그러면 아 삼성이구나.
근데 외국계 기업은 말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러면 아 외국계예요. 그러면 아 외국계 하고 외국계라는 것 자체에 또 브랜드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충분히 이미지 면에서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 연봉에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외국계 기업이 대기업보다 연봉으로 따지면 한 580만 원 정도 덜 받습니다. 이제 한 달로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덜 받는 셈인데 대신에 이제 칼퇴근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네. 두 학생의 경우는 한 달에 50만 원 더 받고 일 열심히 할래요? 아니면 덜 받고 그냥 칼퇴근할래요? 어느 쪽이에요? 일단 물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예. 50만 원을 더 받는 것보다는 일찍 좀 귀가를 해서 제 예. 시간을 좀 보내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글쎄요. 근데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뭐든 가리지 않는다. 네, 수희 학생은요? 네, 저도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만 원 그만큼의 가치가 또 시간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일찍 퇴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아무래도 하반기 공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의 상황도 역시 궁금한데 올 하반기는 좀 절망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전반적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 대한 책임감도 좀 있거든요. 예. 경기가 안 좋다고 쭉 적게 뽑으면 또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그러면서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상 채용 규모가 그렇게 밝지만 않아요. 그래도 2013년 하반기 외국계 그 기업 채용 동향에 대해서 전화조사를 좀 실시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57.4%에 대한 27개사가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없다고 한 곳은 오히려 40%로 더 적어가지고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고요. 또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말한 곳에서는 한 예상 인원이 한 497명 정도. 근데 작년에 482명 정도였기 때문에 한 뭐 그래도 늘어난 셈이거든요. 아주 조금 늘었네요. 아주 조금 늘어난 셈이라. 네. 그래서 뭐 외국계 기업도 이번에는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또 해석하기 또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밝을 수도 있고 또 전망이 밝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수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계 기업은요. 하반기에 어떤 좀 공채 채용 계획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외국계 기업이 네. 공채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어떤 특징적인 거라면 외국계 기업은 필요할 때 뽑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외국계 기업은 공채 그걸 보기보다는 수시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도 공채를 하는 게들이 좀 늘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설문조사한 데에서는 18.5% 정도가 9월 달에 하겠다. 예. 그다음에 10월 달에 하겠다는 게 11.1% 정도 있고요. 12월 달에도 7.4%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63%는 수시로 대부분? 뽑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수시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를 알기 위해서도 정말 동문서주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는 뭔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외국계 기업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 자격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이제 스펙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막상 내일이 되면 그래도 몇 점이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한 그 설문조사한 결과 보니까 외국계 기업도 토익 점수가 있더라고요, 평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네. 외국계 기업이니까. 근데 생각외로 한 25% 정도가 토익 점수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거기 제출한 점수 보면 767점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생각보다. 네, 800점도 안 되고 있어서 네. 이게 웬일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또 학점 제한을 두는 곳은 한 12.5%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 3.3점 정도 해가지고 할 만한 학점이 나왔고요. 대신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15.8%가 제출 의무를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채용 절차 중에 근데 이게 사실 이럴 수 있는 게 저런 거거든요. 영어로 직접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 면접에 대한 비중은 한 63%가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실제로 시험을 잘 보는 영어 실력보다는 실제로 말하는 영어 실력을 직접 테스트하겠다. 이런 예. 개념이 강해서 토익 점수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 가량은 영어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영어 면접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영어 면접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 같아요? 찬희 학생부터. 일단 네. 저는 실제로 영어 면접을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택한 방법이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일단
출제 문제들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물어봐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제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으로 영어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영어 면접 자신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내형 인재이기 때문에 영어 면접보다는 아무래도 한글로 하는 게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 영어 면접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중국어는 잘해도 영어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잘하는 친구한테 열심히 쫄라서 나 좀 도와줘라 이래서 이제 같이 연습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스터디를 많이 이용하죠. 이제 영어 면접 같은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째도 같은 질문을 갖고 서로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 두 학생들만의 외국어 면접, 영어 면접 좀 대응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거라고 좀 첨언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친구들이랑 같이 말해보는 건 참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해본단 말이죠. 해보는데 거기 리액션이 중요하거든요. 네가 말한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니? 라고 그다음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 게. 그럼 추가 질문이라는 건 그다음엔 사실 이 질문 내가 준비하고 대답할 수 있지만 예. 추가 질문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순발력 있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잘 안 되고 자기가 준비한 것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상 질문에 대해서 베스트 답변을 뽑아가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에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이제 영어가 딸려서 못한다 하더라도 한글로라도 우리말로라도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질문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같은 것도 있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예. 뭐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외국계 기업의 질문이라는 게 수시 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업무의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한국에선 좀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무슨 컴퓨터는 뭘 다뤄야 되고 뭐는 뭘 해야 되고 뭔 뭘 해야 되고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업무에 맞는 어떤 나의 그런 실력이 있다. 아니면 내가 그런 업무에 어떤 관심이나 적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어필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뽑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다른 거는 좀 신상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는 좀 면접에서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 이런 거 외국계 기업은 특히 없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관점과 비전을 잘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좀 지루하지만 유창한 영어 실력이랑 조금은 영어가 부족하지만 순발력 있는 사람이랑 후자가 좀 더 유리하겠어요? 훨씬 유리하죠. 그 업무에서도 보면 지루하지만 유창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주어진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그냥 탁탁탁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업무에서 유능함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변수에서. 해결하는 어떤 순발력에서 드러나기 마련인데 네.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게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순발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네. 하나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나도 한번 해주고 너도 한번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솔직하게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다 도와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경쟁자니까 결국에.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또 할 때는 해요. 할 때는 하는데 그게 도와주지 않는 게 면접에서요. 사실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네가 한 말은 이래서 틀렸어. 넌 이런 게 문제야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저 친구를 도와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안하고 또 내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남의 흠집은 잘 보여도 자기는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데 감히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딱 넌 이게 문제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요. 이런 점 참 좋고 저런 점 참 좋아. 마음 약해져서. 네.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오갔던 얘기들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스터디만 너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면접의 여러 가지 종류들, 특히 요즘 들어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면접들이 생기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어떻게 면접이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국제 기업도 뭐 국내 기업처럼 여러 가지 개별 면접도 있고 집단 면접도 있고 또 토익
토의하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중적으로는 개별적으로 1대1로 정말 처음에는요. 그 외국계 기업의 면접이라는 게 뭐 회사마다는 다르겠지만 가가지고 회의실에 좀 앉으세요 라고 해서 회의실에 딱 옆에 놓고 마치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장만 딱 같이 미팅을 하니까 되게 편안하게 네. 되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때도 많아서 네. 한마디로 개별 면접이 대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뭐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집단 토의 면접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만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혹시 개별 면접은 한마디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면접이니까 자기가 준비한 걸 막 읊으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될 때는 저분이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나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려고 이제 준비한 대답을 하다 보면 오버하게 되니까. 이렇게 어긋나요. 대화는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아니라 얘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될 때는 이 친구 좀 그런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집단 면접은요?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 그 이르즘에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난 부담이 뭐 예능에서도 뭐 한번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오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부담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를 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예능처럼 정말 오버를 해서 웃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웃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이니까 거기 오버를 해서 생각지도 않게 쟤네보단 더 크게 얘기하지 하다가 이제 자신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게 될 무리수. 때. 네, 그렇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시네요. 네. 무리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토의 면접, 집단 토의 면접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집단 토의 면접은 일단 한국 학생들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하신 말씀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니까 이 조화성에서 깨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은 하고 논리적으로 딱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 말은 이렇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저 때문에 저 사람 떨어지면 어떡해요? 할 수 없죠. 그 사람을 보고요. 일단 내가 붙어야 되니까. 결국 그 중에 한두 명이 되는 건데 네. 사실 보면 정글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정글에서 대놓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면서 네. 내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경쟁의 결과니까요. 네, 아무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또 사고와 발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영어 면접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이 면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은 꼭 영어 면접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면접에서 자기가 강하고 또 어떤 면접에 약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희 학생.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영어 면접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뻔히 아는 단어인데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면접 종류 다양한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 집단 토의 면접 있잖아요. 네. 역시나.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 얘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면접관이 일단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대 얘기를 하기에는 또 그럼 내가 듣는 귀가 없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참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렇군요. 이시안 대표님이 하신 말씀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수희 학생은 좀 어려워하는 면접 혹은 자신 있는 면접 있어요? 저는 우선 찬희 학생이랑 좀 반대로 네. 좀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저 친구가 좀 나은 의견을 얘기하면은 난 더 나은 의견을 얘기해야지 라고 예. 얘기를 해서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1대1 면접은 우선 처음 초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예의를 차려야 되고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약간 불안함?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무섭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요. 네. 면접도 사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저희가 영어 면접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어 면접에서 사실 아무리 영어긴 하지만 그래도 윗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예의가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 네. 드는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영어 면접 준비할 때 예의를 좀 많이 차려야 되나요? 어떨까요? 예의를 차리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내가 예의를 차린 영어와 그렇지 않은 영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자인가. 갑자기 영어 하다가 유나암 쌩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요 베이비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대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잘 못 들었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예. 그때 pardon, sorry 이러면 그냥 그 대화하는 건데 네. 풀로 하면 I beg your pardon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너무 격식을 차리면 또 이 친구 너무 교과서적인 영어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pardon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어조 있죠. 친구들하고 사이에 그 가볍게 하는
sorry? 막 이런 거 말고 네. 좀 그 약간 좀 진중하게 그런 부분 하는 게 한번 좋을 것 해보세요. 같아요. 어떻게? sorry? 같은데요. 그리고 왜 우리 오케이라는 말 편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면접 시에 오케이보다는 다른 표현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alright이나 뭐 yes I can 이런 Yes, 거 I 무조건 can. yes I do, yes I can 뭐 이런 거 오케이 괜찮아요.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라고 말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면접에서요. 그렇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뭐, 안 봐서. 최대한 자연스럽되 무슨 뭐 그냥 오케이나 예스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보다는 한두 마디라도 더 붙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뭐 말씀이신 거죠? 방송에서 말을 시켰는데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사실 면접자 입장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예. 좀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예, 아니요 하고 끝나버리면 뭐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말로 좀 이왕이면 좀 느려서 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학생 또 우리 이시안 대표님에게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찬희 학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면접 같은 거 이제 보러 가게 되면은 왜 그런 정말 정적인 분위기, 기업 자체의 문화가 조금 이렇게 보수적이어서 면접 시에 자세를 흐트러뜨리기만 해도 불합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의 기업 하면은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도 기업이 보수적이라면은 이렇게 좀 자세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를 네. 이끌어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이건 예전에 우리나라 장학사가 미국 그 수업에 간 적이 있대요. 네.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애들이 막 다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왜 안 좋아? 하고 딱 예. 앞에 가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은 다 선생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잖아요. 뒤에서 보면 다 이러고 있는데 예. 앞에서 보니까 눈은 막 감고 있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네. 자세 면에서 외국계 기업은 그래서 자세를 안 보는 거고요. 자세가 뭐 좀 약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어도 상관없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 열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떤 형식이나 격식보다는 내용적인 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에 대해서 아주 구애받을 건 없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 국내 기업 준비할 때보다 더 빡세게 준비한다고 하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시안 대표님께서 마지막 정리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 외국계 기업에서는 영어 면접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자체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들이 내가 이런 그 원하시는 분야에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자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그분에 대한 어떤 비전과 관심이 있다면 뭐 영어는 조금만 더 연습하셔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감 100%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더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